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리거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구절인데요.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지으셨죠.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면서 리더십의 구루라고 알려지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방아쇠가 되는 트리거가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책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바꾼다. 대개의 경우 환경은 악마에 가깝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나는 시니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내 직업이 비록 사람들의 개인 단점들을 찾아 바꾸는 것이지만 사생활에서 나는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려고 한다. 타인의 결점에 눈 감고 그냥 지나치려는 쪽이다. 아내는 나처럼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 항상 누구에게나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통한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이웃인 테리와 존 부부와 저녁을 먹을 때다. 그들은 꽤나 익살스럽고 유쾌한 부부지만 유머조차도 신랄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시니컬하고 비난조에다 잔인하기까지 해서 악담 경연 대회라도 참가하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들과의 특별히 악독한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나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조서를 내뱉었는지 기억하고는 몸을 떨 정도였다. 그건 정말 우리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소답지 않은 언행의 이유를 추적해보니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전부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즉, 환경 말이다.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말 빠른 사람에게는 역시 빠르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테리와 존이 만들어낸 악독한 대화의 기운이 우리 부부의 말을 아예 변화시킨 것이다. 가끔은 하나의 요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환경이 재앙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변한 건 아니다. 다만 우리를 제외한 같은 공간 내의 모든 이들과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몇 해 전 나는 한 컨설팅 회사의 임원 모임에 참석해 강연한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그 회사와 손발이 잘 맞는 편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뭔가 삐걱거렸다. 말을 걸어도 호응이 없었고 누구도 기꺼이 웃어주지 않는 채 그 잘난 사람들은 그저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강연장의 온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나자 놀랍게도 강연이 정상 궤도를 찾았다. 대기실에 빨간 M&M 초콜릿을 항상 비치해 두라고 요구한다는 록스타처럼 나는 이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장소의 온도를 선선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아주 사소한 환경 변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배운 덕이다. 가장 치명적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마저 타협하게 만들어버린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라는 환경 아래에서는 그런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유럽의 한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칼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강박적이고 엄격하며 가혹하게 굴었다. 그는 CEO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 승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매몰차게 내모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실적으로 말하라 였다. 누구든 자신이 책정한 숫자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무시해버렸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치부했다. 팀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해내! 라고 소리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다지 놀랍지 않게도 그의 팀은 실적을 내기 위한 지름길을 찾으려 윤리적인 경계선을 넘나들기 일쑤였다. 칼이 창조한 환경 속에선 누구도 그걸 도덕적 부패라고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부패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 스캔들로 인해 회사는 수천만 유로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더럽혀졌다. 칼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어떤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칼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경이 그를 대신해 주었으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은 심지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변화시킨다. 친구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다시는 얼굴조차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10년 전 나는 한 CEO에 대한 360도 다면 평가를 진행하다가 제키라는 여성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 중 우리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정신적 부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제키는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 제키는 사내 변호사로 특히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떠나는 간부들의 퇴직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라고 좋아서 하는 일이겠어요? 저는 자신의 경력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요. 그들 중 대부분은 당장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전 그들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죠. 제키는 얼마 전 퇴직한 한 간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키와 그는 대학 때 알고 지내다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시 만났다. 둘은 업무적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적으로 어울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퇴직을 하게 되자 그 조건을 협상하는 일을 그녀가 맡은 것이다. 퇴직금은 고용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협상의 쟁점은 그의 영업 계좌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에 대해 그와 회사가 각각 얼마씩 나눠 갖느냐 하는 것이었다. 제키는 몇 주간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온갖 협상 방법을 사용해 회사가 이후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만들었다. 처음에 나는 왜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책임을 다한 것 뿐이에요.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의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저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는 제 친구였다고요. 마땅히 그를 도와줬어야 하는데 전 오히려 그에게 2만 달러나 되는 돈을 뺏었어요. 회사 입장에선 표시도 안 나는 돈이지만 실직자가 된 친구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대체 전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걸까요? 회사는 신경도 안 썼는데요. 이게 지금껏 일하면서 겪은 가장 괴로운 기억이에요. 당시 내가 현명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전에 나는 아직 환경이 가진 그 악마적인 힘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는 알고 있다. 변호사로서 제키는 상대와 대립하도록 훈련받으면서 사소한 거래 사항이라도 다투고 협상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 누가 마지막 한 푼까지 챙기는가를 두고 싸우는 환경에서 제키는 자신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처럼 가차없는 환경이 옳고 그름을 불분명하게 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제키에게 심어준 것이다. 전문 협상가가 되고자 한 열의가 그녀를 미성숙한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들어버렸다. 어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고급 매장에서 과소비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매장의 조명부터 벽지 색깔, 통로의 폭까지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환경을 먼저 탓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건 그 쇼핑몰의 환경이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먼저 덤벼든 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있기를 선택했고 그 환경이 무언가를 사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그리고 쇼핑할 목록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그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쇼핑을 갔을 때 그 영향이 더 커진다. 카지노나 온라인 쇼핑몰 역시 마찬가지다. 그걸 운영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오직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바로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 말이다. 고급 매장만큼 교묘히 지갑을 터는 환경은 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경들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없다. 편안히 자고자 하는 오래된 수건을 한번 생각해보라. 수면 부족은 가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수면 부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10대들은 그 2배로 더 심각하다. 사실 우리는 쉽게 잘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동기가 있다. 누구든 아침에 흐리멍텅한 눈으로 꼼지락대기보다 맑고 화창한 정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는 언제 자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산수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니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등교해야 한다면 11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잠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환경인 우리 집에서 하는 자율적 행동이다. 언제 잠자리에 들지는 우리가 정한다. 방, 침대, 이불과 베개까지 우리가 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내게 좋은 줄 뻔히 아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왜 늦게까지 자지 않고 결국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곤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의 수면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수면 시간 지연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되었어도 침대로 가길 미루는 건 심야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등 지금의 환경에 머무는 걸 조용하고 편안한 침실로 이동하는 것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경쟁적 환경을 놓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고 타성의 포로가 되어 꿀잠이 필요하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버릇을 길러야 쟁취할 수 있는 대상이란 점을 끝내 알지 못한다. 환경이 수면 습관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할 것이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고 침실에서 TV를 몰아낸 뒤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단지 운에만 맡기지 않고 훈련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삶을 흔들어 놓는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환경입니다. 맹모삼천지교에서도 나오듯이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꾸려 한다거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타성에 젖은 우리가 환경 탓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영화가 재밌다든지 스마트폰이 재밌다든지 아니면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사내 변호사였던 제키가 친구의 퇴직금을 깎아버리는 그런 또 상황이 생기죠.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